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1억 원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힘당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 어떻게 해서 된 국회의원인데 당선 무효가 될지도 모르는 절박함에 부랴부랴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이 궁색하고 옹색하기 짝이 없는데요. 단순 실수랍니다. 몇만 원도 아니고 몇백도 아니고 무려 11억 원이나 되는 돈이 단순 실수로 누락됐다는 건데요. 이 거짓말을 믿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지속적인 해명 요구를 무시하고 모르쇠 하더니 들끓는 국민의 분노에 마지못해 변명 아닌 변명을 내놓은 겁니다.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사실 당신 같은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날로 해먹는다는 게 기분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다시 동아일보 종편방송인 채널A의 논설위원이나 하시는 게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거기서 본인이 즐겨하는 이름 궁합이나 보시면서 많은 짤들 만들어 주십시오. 국힘당 조수진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11억 원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하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3월 5일 밤 신문사에서 사표를 썼다고 한 조 의원은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 비례대표 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과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30종가량의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며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정당의 선거대책 수석 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어다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서는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조수진 의원의 해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 의원의 실수라는 해명에 수긍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동산 시세 반영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 11억 원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특히 본인 해명처럼 직접 신고 자료를 다 준비하고 뛰어다녔다면 11억 원을 빼먹을 수가 없을 텐데요.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인 거죠. 그게 정확한 팩트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진짜 실수였다면 바로 해명 입장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월 28일 MBC 보도 이후 일주일이나 지나 변명을 준비하고 나온 입장이 단순 누락 실수였다니 그 거짓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이번 해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총선 당시 재산이 이미 30억 원이었고 11억 원의 재산 신고 누락을 자백했다는 건데요. 선관위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죄가 된다면 10월 15일까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군인일 때 남들하고 다르게 특혜를 받고 휴가를 갔다 온 건가 아닌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직을 섰던 병사는 이 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냈던 병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복귀를 하진 않았다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추 장관 쪽에서는 그 전에 절차 밟아서 휴가를 추가로 받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시에 담당 장교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맡기자 윤 총장이 지명하는 특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자는 요구를 오늘 새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은 정치공세라면서 대응 안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부정휴가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특임검사 도입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힘당은 5일 의혹 해소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특임검사를 도입할 성격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김은혜 국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아들 질의가 나올라 치면 멀쩡한 상임위를 중단시킨다며 장관 아들 한 사람을 살리고자 전 부처가 난리통인 게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대변인은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며 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특임검사는 검찰청장이 검사를 임명하는 것인데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 등을 담당하게 된다며 특별검사 도입 주장보다 더 경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강 대변인은 이 문제는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아들의 군휴가 문제인 만큼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다수 의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국힘당은 하다하다 이제는 정치 공세로 몰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정의사회 구현과 국민의 평등권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들입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청장의 부동시와 황교안 전 대표의 단마진도 같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게 국힘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정의고 평등이기 때문인데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불변의 진리는 선택적 정의가 아님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죠. 또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레주 차원에서 국회의원 5급 이상 공무원 자녀들 모두 전투병, 수색대 등에 복무하도록 입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는 이미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전통처럼 이어오는 관례인데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회 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통해 국가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말이죠. 국민들은 저절로 존경과 지지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입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힘당 의원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